미경아, 나 좀 여기서 꺼내줘. 78세의 정순 할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딸에게 이런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 그날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감옥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면 요양원에 들어가야지? 거기 가면 안전하잖아.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좋지 뭐. 그 말 어머니도 믿었습니다. 자식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3달 만에 부서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정순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사연, 그곳에서 보낸 90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진 짜 삶을 회복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조용한 방 한켠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놓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고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괜찮아. 다들 바쁘잖아. 그래도 나는 아직 버틸 수 있어. 그 말 뒤에 감춰진 외로움과 두려움. 오늘 그 속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마지막에 아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작은 아파트. 오전 7시 김정순 할머니는 자명종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늦잠을 자도 깨워줄 사람은 없었고 일찍 일어나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입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TV 리모컨은 그대로였고 전기밥솥엔 며칠 전 지어둔 밥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검게 변한 배추김치가 시야를 먼저 채웁니다. 유통기한 3주 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김치를 덜어내 따뜻한 물에 씻고 된장찌개에 넣어 끓입니다. 아깝잖아. 혼잣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타협입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딸 미경이는 바쁘고 아들 민수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마지막으로 왔던 건 설날. 그래도 얘네들 다 크니까 바쁘지.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오후엔 약을 챙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약. 그리고 하나는 무슨 약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먹은 걸 또 먹기도 했고 어떤 날은 빼먹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널어야 하는 데에 무릎이 시립니다.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가겨우겨우 하나씩 꺼내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욕실 바닥에 고인물을 닦으려다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쿵! 비명이 나오기도 전에 몸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의 전화까지 기어가 딸에게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넘어졌어. 병원 좀. 그날 저녁, 딸 미경과 아들 민수는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서로의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생애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입원 3일째. 김정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다리는 깁스에 감싸여 있고 옆 침대의 아주머니가 자꾸만 신음소리를 냅니다. 미경아, 여긴 시끄럽고 불편하다. 엄마, 조금만 참아. 다리 나으려면 어쩔 수 없어.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 딸 미경과 아들 민수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건 민수였습니다. 누나,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거잖아. 병원은 오래 못 계셔. 나중엔 퇴원하셔야 해. 그럼 어떡해? 의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요양병원으로 전원. 둘째, 요양원 입소. 셋째, 퇴원 후 집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셋 다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요양병원은 계속 누워 계시는 데고요. 요양원은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갑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몇 시간 도와주는 거고요. 딸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 민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누나도 애 키우고 일하잖아. 나도 솔직히 평일엔 못 가. 주말에도 겨우 한 번 가는 것도 빠듯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3주 후 김정순 할머니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10월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등급. 미경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남양주 요양원 추천, 등급별 서비스 차이, 요양원 입소 후기. 그리고 하루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남양주에 괜찮은데 하나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자. 시설도 괜찮고 병원도 가깝고. 어머니는 말없이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한 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가보자. 좋은 데야. 진짜야. 결국 김정순 할머니는 딸과 함께 차에 올라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아닌 처음 가보는 건물로. 가보자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면서도 토요일 오전 김정순 할머니는 딸 미경과 함께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정순 어르신. 여기 침대는 창가 쪽이고요. 식사는 8시, 12시, 6시 정각입니다. 무표정한 안내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곳에 앉으라는 듯 이끌 뿐입니다. 식당에는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 국그릇 닫는 소리,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홈쇼핑 채널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정순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멍하니 앞을 바라보는 눈빛뿐.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시작됐고 정해진 시간에 끝났습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먹어도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말없이 밥상을 걷어갑니다. 시간 다 됐어요, 어르신. 설명도 미소도 없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침대 4개, 모두 숨만 쉬고 누워있는 사람들. 말도 표정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경이, 민수, 손주들.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견디는 곳이구나. 3일째 되는 날. 옆 침대에 박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들 놀라실까봐 조용히 처리했어요. 간호사의 말투엔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사무적인 통보일 뿐. 그 방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조용히 비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요양원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사라지겠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침대 하나 비워지겠지.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아니면 나도 잊혀질 거야. 요양원 생활 2주째. 김정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복도를 서성입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TV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그냥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건 익숙해진 게 아니라 무뎌진 거야. 오전 10시. 물리치료 시간이 시작됩니다.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한 발, 또 한 발. 처음엔 아파서, 나중엔 무서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앵그저 조용히 눈물이 흘러서 그렇게 매일 반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숫자 게임. 한때 손주들이 하던 놀이가 이젠 자신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색연필로 칠하라고?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했습니다. 어쩌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에 최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할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김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요. 에이, 다들 그러다 포기해요. 난 안 그래요. 난 진짜 나갈 거예요. 밤 9시 불이 꺼진 복도에서 할머니는 몰래 걷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몰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집으로 가는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주치와의 면담날. 김정순 어르신 신체 회복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인지 기능도 일상생활엔 큰 무리 없을 정도고요. 가족 돌봄이 가능하면 퇴소 고려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딸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 이제 집에 가고 싶어. 3개월 만에 다시 밟은 현관. 익숙한 신발장, 누렇게 변한 커튼, 그리고 집안 가득 퍼지는 먼지 냄새까지도 김정순 할머니에겐 눈물이 날 만큼 한가운 풍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낯선 숨소리가 없는 공간. 밤 9시가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방. 자신만의 침묵과 온기가 있는 이 집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야. 다음날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어르신? 저는 김선영 요양보호사예요. 앞으로 월금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도와드릴게요. 햇살이 비치는 부엌에서도 사람은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선영 씨는 식사 준비를 돕고 복약을 함께 확인하고 가벼운 운동과 산책도 함께 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스트레칭 먼저 해볼까요? 그래요. 내가 안 움직이면 또 굳어버릴 테니까요. 오후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신문을 천천히 읽고 손주들이 보내준 영상을 보며 웃고 퍼즐을 맞추고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입니다. 그 소박한 일상 안에서 할머니는 서서히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훨씬 건강해 보여요. 그래. 나 요양원에서 살아 돌아왔거든.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있는 집이야. 요양원에서의 90일. 그 시간은 고통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잃는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햇살 좋은 오후. 김정순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 몇 분이 옆에 다가와 앉습니다. 어르신, 혼자 나오셨어요? 네. 집에서 방문 요양 받고 있어요.
요양원 다녀왔어요. 그 말에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어떠셨어요? 김정순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감옥 같았어요.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벤치에서 김정순 할머니가 전한 말은 곧 그녀의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을 고를 땐 시설만 보지 마세요. 직원들의 눈빛, 어르신들 표정, 식사 시간 모습, 그리고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를 보세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요양원에 안 가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건강 챙기세요. 걷고 퍼즐 풀곤 해도 움직이고 혼자 밥도 차려 드세요. 이 이야기는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낸 90일, 그리고 돌아온 91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자유, 존엄,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삶을 준비하라.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내 집에서 나답게 늙어갈 수 있는 미래,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 갈 거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